자, 오늘 뉴스상터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미스터트롯의 탑7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뉴스상터가 탑7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올해입니다. 2022년 이민년에는 김호중이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6월 9일에 사회복무요원에서 소집이 해제됨에 따라서 말하자면은 제대함에 따라서 이제 본격적으로 김호중이 활동에 들어가는데요. 따라서 2020년이죠? 미스터 트롯의 경연 직후에는 사랑의 콜센터 등에서 탑7이 활동을 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김호중이 빠져서 탑6가 활동을 했고, 지난 9월에는 TV조선으로부터 각자 다 독립해서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독립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탑6가 활동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탑7이 이제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돼서 오늘 뉴스장터는 이들의 2022년 활동, 독립 활동, 홀로서기 활동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좀 분석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김호중은 지난 1월 1일에 본인의 SNS를 통해서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김호중이 깜짝 새해 인사를 통해서 공연에서 만나요 라고 해서 지금 아리스 여러분들, 팬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흥분하고 있습니다. 공연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김호중은 이 SNS 새해 인사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022년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에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보내주신 사랑 잊지 않고 저도 항상 나누면서 사는 김호중이 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글을 올리면서 올해 공연에서 만나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함에 따라서 지금 아리스 팬 여러분들을 지금 흥분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김호중은 이렇게 군 문제도 해결됐지만은 그동안 여러 가지 뭐 구설수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불법 도박 혐의도 기소유예로 종결이 됐습니다. 자유로워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라는 거는 유무죄 여부를 따지기 전에 재판에 넘기지 않겠다. 이건 재판에 넘길 만한 사안이 아니다. 말하자면 불법 도박 혐의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검찰의 내사 종결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호중도 이런 문제도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탑 세븐의 본격적인 활동이 이제 관심거리인데, 자, 이렇게 탑 세븐 중에서 과연 누가 두드러진 활동을 하고 누가 어렵게 활동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한번 분석해서 여러분들의 말씀 드려볼까 하는데, 역시 탑 세븐 중에서 올해 가장 두드러진 활동이 기대되고 있는 트롯맨은 역시 이명웅입니다. 이명웅. 이미 지난해에 KBS의 단독 쇼로 지금 이명웅의 열풍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명웅이 트롯맨 탑7 중에서는 가장 두드러진 활동이 기대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번 달인가요? 다음 달, 올 초에 조만간에 정규 앨범이 발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관심을 지금 집중시키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CJ 등 대형 엔터테인먼트사와 공연 활동 계약이죠. 계약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명웅의 활동은 이제 폭발적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전국 투어 콘서트는 물론이고 CJ 같은 경우는 TVA나 엠넷 같은 데서 방송 활동도 적극적일 것 같고, 글로벌 투어 콘서트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지금 가요계 그 연예계의 소식통들의 이야기입니다. 분석이고요. 그래서 이명웅의 활동이 가장 두드러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고, 그리고 장민호나 이찬원 같은 경우, 정동원 같은 경우도 지금 투어 콘서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민호 같은 경우는 지금 TV조선의 골프왕에도 출연하고 있고요. 화요일은 밤의 조화의 MC도 맡고 있고, 그리고 이찬원 같은 경우는 KBS의 불후의 명곡의 고정 MC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콘서트도 하고 있고 왕성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동원도 MC를 두 군데나 맡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연기에도 도전하고 정규 앨범도 만들었고 여러 가지로 지금 정동원에 대한 각 방송사의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정동원도 왕성한 활동이 기대되고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김호중이 6월 9일 제대하게 되면은 본격적인 활동에 하게 되면은
김호중도 만만치 않은 왕성한 활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김호중의 소속사가 생각을 보여주는 엔터테인먼트 아닙니까? 여기에 기획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김호중의 활동도 기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탑7 중에서 지금 약간 활동이 저조한 부분은 김희재가 조금 저조한 것 같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재 같은 경우는 지금 올 말에 MBC의 드라마에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쇼타임이라고 하는 곳에 극 중에 팥줄소의 막내 순경으로 출연을 지금 예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연기에도 도전하고 중국 진출도 도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즘에 투어 콘서트도 하고 있는데 김희재의 화제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러나 영탁이 문제예요. 영탁 같은 경우는 음원사재기 때문에 지난해 말에 KBS나 SBS 등에서 이미 녹화됐던 부분이 통편집되기도 하고 행사 같은 경우도 출연이 취소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도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탁은 이렇게 채널 A의 새로운 예능입니다. 요즘 남자 라이프라고 신랑 수업이라고 하는 예능에 이렇게 이승철과 김준수와 함께 출연을 예정하고 있어서 영탁도 이 채널 A의 이 신랑 수업을 계기로 반전이 된다면은, 여론이 반전된다면은 영탁도 못지않게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여론의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탑7 중에서는 이렇게 이명웅이나 김호중이나 장민호 등 이찬원, 정동원의 활동은 왕성할 것 같고 김희재가 조금 화제성에서 떨어지는 것 같고요. 영탁은 이제 채널 A에서 시작하는 신랑 수업 예능의 반응 정도에 따라서 다시 왕성하게 활성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KBS나 SBS 같은 경우는 이미 녹화된 분량도 편집이 됐기 때문에 출연 요청이 없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가수들은 방송 출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인기를 상승시킬 수 있고 화제성을 높일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2022년 범인년이 아니죠. 이민년에 가장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트롯맨 중에 하나는 영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옳은 분석인 것 같습니다. 이럴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본격적인 탑7의 트롯맨 탑7의 활동이 시작되는 것이 2022년이다. 2022년 이들이 탄생을 했고요. 탑7이 김호중이 군대 가는 바람에 지난해 같은 경우는 탑6가 활동을 했고요. 김호중이 다시 제대함에 따라서 본격적인 트롯맨 탑7 시대가 왔는데, 과연 2022년 중에 이렇게 탑7 중에서는 누가 왕성한 활동을 하고 누가 좀 어려움을 겪을까 것인가 하는 부분을 좀 분석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각자 팬 여러분들이 무슨 소리냐 라고 이렇게 항의를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좀 객관적으로 이렇게 홀로서기 독립활동을 하지 않을까. 그동안에는 함께 형제처럼 가족처럼 활동했지만 이제 독립활동을 하고 홀로서기를 하기 때문에 우열이 가려질 가능성이 있어서 2022년은 본격적인 트롯맨 탑7이 활동을 다시 시작하면서 트롯맨들의 우열, 가수로서의 우열, 인기, 화제성이 나뉘어지지 않을까라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정리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제 말씀이 좀 팬 여러분들 우리 가수에 대해서 좀 낮게 평가한 부분이 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분석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